안녕하세요. 동체단 마음 공부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마음나라 여행가이드 최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나 1,100번째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를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편씩 올렸는데도 지난해 9월 한 달을 제주도에서 손자들과 지내다 오고 보니 이제야 5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급 과정인 마음속 길들이기를 마치고 중급 과정인 마음병 치료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 이민년 2022년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닌데 어제까지를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금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소산입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날짜에 있지 않으니 이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대부분 모양은 없으나 모든 일의 근본인 마음에 관심 갖는 것보다 밖으로 나타난 형체를 볼 수 있는 모습과 형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만물은 하늘과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생각하지 못하듯 사람은 천지 없이는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마음을 떠나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에는 관심이 많으나 나의 근본이면서 주인인 마음에는 관심이 적으며 나가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나 마음을 공부하는 길에 대하여 일도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숱한 대종사는 어려서부터 의문이 많은 아이였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모든 의심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 본인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이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하여 지고지선의 경지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길과 수행의 바른 방법인 운불교 교법을 초안하고 이를 교리 강령 9조목인 교강 구조로 정리하였으며 그 이름을 일상수행의 요법이라 한 것입니다.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챙기기 위하여 상식용 주의사항과 모임 공부할 때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공부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속 길들이기와 마음병 치료하기와 마음난리 평정하기 그리고 마음밭 개발하기 4가지 프로그램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공부를 마음나라 여행에 비유하고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를 자처하여 왔습니다.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오욕의 욕심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평안할 날이 적었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공부를 단계적으로 안내하여 다 함께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마음나라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마음나라 여행하는 데 필요한 마음과 마음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마음 공부 조급 과정인 마음소를 길들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태한 대종사는 공부인을 소에 비유하여 공부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핵심 사항은 좋은 버릇은 길들이고 나쁜 버릇은 고쳐서 습관을 바꾸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급 과정인 마음속 길들이기의 끝이 중급 과정인 마음병 치료하기의 처음이 되어 한 가지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다음 단락의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마음 공부 초급 과정인 마음속 길들이기를 했으니 마음 공부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비공부인에서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과 놀 수 있는 공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단계 올라서서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마음병 치료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습관이 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습관이 오래되어 병이 되었으나 그것이 병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지금부터 나의 병증을 발견하여 그 병증을 치료해줄 지도인을 만나 나의 병을 치료해야겠습니다. 공부인은 자기의 병증을 치료하면서 약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의술을 익히게 됩니다. 선병자의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병을 치료한 사람이 의사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병증을 치료함과 동시에 의술을 배워 나도 세상의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약재는 인생의요도 사은사요이며 의술은 공부의요도 삼학팔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병 치료하기 과정에서는 원불교 기본 교리인 사은사요와 삼학팔조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여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고르는 요긴한 법 가운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과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울 줄 아는 사람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름 있는 유명한 병원이나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료 과목이 다양한 종합병원도 있지만 전문 진료 과목만 진료하는 전문 의원도 있습니다. 평소 몸이 아프면 어떤 의원에 가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양방병원에 가야 할지 안방병원에 가야 할지부터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며 양방병원도 어느 전문 과목 병원에 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양한방 협진 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협진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양한방 의사들이 협의하여 어느 방향으로 치료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한의사와 상담을 하였더니 우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양방병원에 가서 치료 후 한방병원에서 계속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공부 세 번째 목표인 공부인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